화요일의 고정 코너 위클리 맵은 코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달리기, 제목을 뭐라고 할까 하다가 장거리 달리기와 에너지 젤, 그리고 초가공 식품, 뭐 이렇게 좀 재미없지만 제목을 이렇게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요, 에너지 젤을 먹으면 대장암에 잘 걸린다라는 그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도 박태수님께서 댓글로 그 댓글 하나 남겨주셨는데요. 뭐라고 댓글로 질문을 써주셨냐면 에너지젤 먹어도 괜찮나요? 장거리 러닝할 때 에너지젤을 먹으면 암에 걸린다고 하던데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청을 했는데 충격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확인을 해봤는데 실제로 그런 기사가 나왔고요. TV에서도 한 의사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거리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에너지젤을 많이 먹는데 이 에너지젤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게 초가공식품이나 뭐 그런 거라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종이 생긴대요. 그래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뭐 이런 저런 어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패널도 놀라고 뭐 그런 장면들 나오고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좀 약간 의심병도 좀 있거든요. 저희 민티님들은 잘 믿지만 또 이런 저는 전문가들의 말에 좀 의심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가 싶기도 해가지고요. 이 연구 내용을 제가 한번 봐봤습니다. 연구 내용을 봤는데요. 이게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임상종양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25년에도 이제 진행이 됐는데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여기에서 이 세미나 같은 데서 학회에서 발표가 된 내용이고요.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정기적으로 마라톤을 하는, 여기서 말하는 마라톤이라는 거는 굉장히 장거리 42.195km의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이런 마라톤을 하는 35세에서 50세 사람들의 경우 대장에 저남성 종양, 그러니까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양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종양들은 주로 암의 전조 현상이다. 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부터 좀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잠시 좀 가져볼게요. 왜냐하면 이런 언론 보도라든지 TV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실 종종입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자주 의외로 자주 어떤 그 연구 결과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거나 아니면 예비 연구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뭔가 확정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그냥 의구심을 던져주는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게 아닐까라고 하는 정도로 결론이 나는 연구 결과들을 좀 단정적으로 그렇습니다라고 보도를 하거나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그런 걸 보고 뭔가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그런 걱정거리를 만드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자세하게 좀 걸고 넘어져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것도 우리 일반인들 하기 힘드니까 제가 대신해서 좀 얘기 드릴게요. 자, 일단은요, 연구 자료를 분석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 과정은 뭐 여러분 검색하면 나올 거니까 뭐 오늘은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연구 자료를 분석하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 자료에는 현재까지 에너지젤 섭취가 달리기라는 사람들의 대장암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한 그런 연구는 없습니다. 연구 내용이 없어요, 거기.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연구가 있느냐? 그런 연구도 없습니다. 에너지젤 먹으면 대장암 걸린다? 혹은 암에 걸리는 연구가 또 다른 데 있느냐?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논란이 된 연구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젤이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연구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닌데 그게 이야기가 이상하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데는 사실 약간 그 과학적 근거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논란의 중심이 된 이 연구 같은 경우에요. 장거리 선수들의 집단에서 저남성 그 종양, 근데 이게 선종입니다, 선종. 이런 선종의 발견율이 실제로도 이례적으로 높았습니다. 굉장히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선종이 생길 확률, 그리고 발견했을 때의 어떤 개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그냥 적정한 그 거리를 달리는 분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나오긴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극심한 운동, 굉장히 이런
적정 수준을 사실 넘어서는 굉장히 그런 장거리를 달리거나 장시간 달리는 그런 운동들이 우리의 장에 미치는 어떤 생리학적인 스트레스 이런 거랑 관련될 수 있다라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이 연구가 또 결론을 내린 것도 아니고요. 가설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는 거죠. 항상 그 논문이라는 거 보면 그렇게 결론 나는 거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 그 일부 제품이긴 한데 일부 에너지 젤의 핵심 성분이 그 고과당 옥수수 시럽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과당 같은 거에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거기 들어가는 에너지 젤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들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봤더니 비만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장의 종양을 좀 촉진하는 그런 어떤 그 생리학적인 메커니즘이 실제로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어, 자극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무조건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많이 먹어도 크게 지장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양이 생각보다 적어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에너지 젤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초가공식품입니다. 초가공식품이라는 거는 원재료의 형태를 굉장히 바꾸는 그런 제품이에요. 굉장히 많이 바꿔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젤 보시면 안에 정말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지만 에너지젤을 여러분 오늘 한번 하나 뜯어가지고 하얀색 접시나 그릇에다 한번 짜보세요. 그럼 진짜 뭐 투명하거나 하여튼 그런 액체 덩어리로 그냥 나오거든요. 얼마나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그런 액체가 되어서 나오잖아요. 이거는 정말 가공을 겪은 그런 굉장히 많이 가공한 초가공 식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초가공 식품은요, 전체적으로 우리 신체 전반적으로 어떤 만성 질환 같은 것들이 좀 커지게 된다든지 혹은 암이 생길 수 있는 확률 같은 것들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지금 계속해서 좀 쌓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베이스가 있다 보니 장거리 달리기 하는 사람들 봤더니 먹는 것도 그런 거 좀 많이 먹어요. 에너지젤뿐만 아니라 달리기 전후로 먹게 되는 여러 가지 음식들도 대부분 초가공 식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단백질 파우더라든가 부스터라든가 여러 가지 음식들, 뭐 심지어는 아르기닌부터 시작해서 알약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초가공 식품이거든요. 자연식 그대로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몸에 사실은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지만 안 좋은 영향도 굉장히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이런 또 그 연구들도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특히 중강도 이상의 운동 같은 것들이 오히려 대장암의 위험을 상당히 낮춰준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계에서 보면 이런 운동이 달리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건강에 장점이 더 많다라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장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염증도 감소하고 인슐린 감수성 개선돼서 뭐 그런 당뇨에도 좋고 그다음에 면역 기능 같은 거 조절되고 뭐 암도 예방해주고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스탠스가 그렇습니다. 학계 스탠스는 좋다예요. 마이너스도 있긴 하겠지만 장점이 훨씬 많다라는 그런 게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봤을 때 문제는 운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높은 강도의 운동과 초가공 식품으로 만들어진 영양 보충제라든지 기타 보충제로 먹는 이런 것들의 조합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에너지제 섭취가 즉각적으로 암의 위험을 높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잠재적 위험 요인들의 어떤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에너지 젤이 암 위험 말고요 다른 데도 조금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거든요. 요건 제가 좀 이따 얘기 드릴 건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요. 다시 돌아가서 이 언론과 TV에서 의사가 얘기한 연구에 대해서 연구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제가 이걸 잠시만 얘기하면 시간 좀 걸릴 수 있는데
뭐 아무튼 간단히 좀 얘기 드리자면 35세에서 50세 사이 마라톤이나 울트라 마라톤 하는 사람들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이런 걸 고려해 봤을 때 대장암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15% 정도가 암으로 발전될 위험이 있는 선종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준치와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은 1.2%거든요. 근데 15%니까 굉장히 높죠. 그리고 전체 참가자의 39%에서 선종이 한 개 이상 발견이 될 정도로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달리기라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몸속에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 가까이 되신 분들은 선종이 다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연구를 제가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연구에 에너지 보충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구에서는 에너지의 섭취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았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연구가 에너지 젤 때문에 대장암이 생긴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것보다는 장거리 달리기를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라기보다는 장거리 달린 사람들은 그냥 이렇더라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거를 언론 보도에서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선수들이 이런 어떤 장거리 달리기를 한 사람들이 흔히 에너지 바라든지 뭐 에너지 젤이라든지 이런 가공식품 같은 것들을 많이 먹더라라고 보도 자료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식품들이 암 위험 증가나 뭐 이런 것들에 이게 될 수도 있던 거 아니냐라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기사를, 그러니까 의사조차도요, 연구 결과를 갖다가 디테일하게 본 게 아니라 그거를 기사화시킨 기사를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뭔가 그 연구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 TV를 보면 의사가 굉장히 확고하게 얘기합니다. 에너지제를 먹어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게 약간 정말 디테일하게 보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다못해 요즘요, 논문 자료 다운받으셔가지고요, 인공지능한테 넣어주면 번역해줍니다. 번역한 거 읽어보면 돼요. 그러면은 되는데, 뭐, 물론 이제 이해는 됩니다. 그런 TV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나 뭐, 혹은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짧아요, 얘기를. 그렇다 보니,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도 있다 보니까 조금 일부 내용을 좀 과장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막 지리하게 길게 얘기하지 않고 영상이 짧거나 뭐 분량이 짧을수록 사실 이 내용을 갖다 굉장히 좀 단정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혹은 너무 확장해서 부풀려서 얘기할 가능성이 좀 크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물론 그 의사분이 더 다른 자료를 보셨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셨을 수도 있고, 그건 제가 모릅니다. 그래서 의사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연구가 뭔가 그렇게 단정 지은 연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네? 그냥, 장거리 달리긴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특징이 발견이 됐네? 혹시 이런 게 아닐까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젤에 대한 얘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아무튼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생기겠죠. 아니, 그러면 그 에너지젤이랑 잠시 빼고 얘기를 해봐요. 자, 그러면 장거리 달리기가 왜 그러면은 이런 암 발생 확률, 뭐 선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가능성 높여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팀에서도 그런 내용이 좀 나와요. 가설입니다. 가설인데 한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연구팀이 제시한 핵심 가설은 그거예요. 극심한 장거리 달리기가 인체에 미치는 생리학적인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너지젤 얘기 아닙니다. 거의 없어요. 장거리 달리기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굉장히 긴 장거리 달리기를 할 경우 우리가 다리를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근육으로 혈액이 집중적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고 산소가 공급돼야 되고 또 거기서 나오는 노폐물 같은 것들이 제거가 돼야 됩니다. 젖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막 해야 되기 때문에 혈액이 계속해서 우리 다리 쪽으로 계속 몰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그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요. 음식 먹고 나서 달리기를 바로 하면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토하게 되는 이유도 뭐냐면 이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혈액이 다리로 다 갑니다. 우리
운동하는 데 다 가다 보니까 소화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럼 우리 몸은 소화가 잘 안 되면 여기 있는 것다가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불편감이 계속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토하게 되는 겁니다. 어, 강도가 높을수록 이게 더 심해지죠. 순간적으로 힘을 쓴 노동이라고 해도 빡 해가지고 혈액이 전부 다 막 몰려버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우리 이런 이 신체 기관들의 장기 기관에 혈액이 전혀 혈액이 엄청나게 차단이 되면서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아무튼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내장 허혈이라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장에 미세하게 장경색, 그러니까 그 산소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조직의 어떤 장 조직의 괴사라든가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 번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될 때, 매일매일 그냥 장거리를 달린다든지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장거리를 달린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 생깁니다. 물론 우리가 세포 재생이 되기도 하죠. 세포 재생이 되기도 합니다. 운동을 통해서 되긴 하지만 어쨌든 무리한 달리기를 계속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암이 왜 생긴지 아세요, 여러분? 암은 세포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재생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기거든요. 그 돌연변이가 암이 돼가지고 그게 계속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장세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을 해도 장세포는 죽었다가 재생하다가 죽었다가 또 새로 만들어지고 합니다. 근데 이런 장거리 달리기를 하게 되면 이런 괴사가 훨씬 크겠죠. 굉장히 많은 양의 장세포가 죽게 되고 세포가 죽게 되고 다시 또 재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상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암 발생률이 줄어드는데 또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돌연변이, 암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다만 무리하게 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을 내리면요, 언론이 단정적으로 제시하는 결론, 그러니까 에너지 젤이 이유라는 거는 성급한 결론이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장거리 달리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몸을 혹사하는 그런 달리기를 했을 경우에는 확실히 이런 확률이 높아지기는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에너지 젤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에너지 젤은 과연 우리 건강에 이로울까 해로울까? 뭐 물론 딱 들은 순간 뭐 해롭겠지 뭐 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어떻게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과당의 어떤 그런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옥수수 시럽에서 추출하는 그런 과당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 이런 과당 같은 것들은 쥐를 이용한 실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어떤 그 장의 종양의 성장을 가속화한다는 사실이 실제로 밝혀졌습니다. 네, 실제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뭐 에너지젤에 있는 과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료에도 보면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거 먹지 마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장에 있는 각종 종양들을 발생시키고 그걸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많이 밝혀졌거든요. 비록 이런 연구가 현재까지는 동물 실험일 뿐이지만 어쨌든 그 메커니즘이 대부분은 뭐 사람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에너지 젤에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젤에 또 다른 들어가는 재료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토덱스트린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지금 드시는 에너지젤 가져와가지고요, 뒤에 적혀있는 성분들 좀 보시면 돼요. 말토덱스트린이라는 게 많이 들어갑니다. 말토덱스트린은 이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말토덱스트린이 빠른 소화 속도와 높은 혈당 지수 때문에 에너지젤의 주 성분으로 사용이 되긴 하는데 굉장히 고도로 가공된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연구를 진행했어요. 이 말토덱스트린이 장내의 세균의 구성을 좀 부정적으로 변화시킨다, 안 좋게 변화시켜서 어떤 유익한 그런 그 대장 내 세균들이 있죠. 뭐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의 성장을 억제시키고 대신에 염증을 만든다든지 크론병 같은 거 관련돼 있는 그런 대장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오히려 촉진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연구 결과가 일본에서도 나온 게 있습니다.
어, 그런데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재밌게도요, 말토덱스트린이 건강에 좋은 비피더스균의 성장을 촉진한다라고 하는 연구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라는 게 또 무조건 연구했다고 해서 무조건 믿을 건 아니고 항상 그 반대되는 연구도 있거든요. 저희는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또 이게 좋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 말토덱스트린이 어떤 그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오히려 건강에 좋은 비피더스균을 성장시킨다라는 게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는 전반적으로는 조금 위험하다, 좋지는 않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강호식품 그 에너지젤의 초강호식품이잖아요. 초강호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분이라든가 설탕, 지방, 뭐 기타 첨가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다 초가공 형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형태 식품, 홀푸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굉장히 초가공식품이고 어떻게 보면 에너지젤은 초가공식품에서도 좀 끝판왕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한 가공을 거친 초가공식품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 영국의 이제 의학 저널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은 이런 그 초가공식품들이 무려 30 몇 개의 부정적인 그런 건강에 부정적인 부분들이 좀 밝혀졌다. 연관성 밝혀진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국제암연구에서 진행한 그런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도 이런 초가공식품들이 암이라든가 심혈관 대사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위험도를 높인다라는 발표가 나와 있고 전 세계 각종 국가별 보건 기구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초가공식품의 섭취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 뭐냐면 에너지젤은 우리 건강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줄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달리기 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빨리 공급해주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뭐 카페인도 지급하고 하겠지만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제품일수록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먹으면 되겠네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 또 그렇게 안 되죠. 먹다 보면 이 의존도가 높아져가지고요. 계속 먹게 됩니다. 계속.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젤이 그런 질병을 유발하는 것도 있긴 하고요. 또 위장 장애도 일으킵니다. 먹고 나면 위장이 좀 뭔가 소화가 잘 안 되고 이상한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거는 왜 그렇냐? 이게 삼투압의 어떤 원리 때문인데요. 그 위장 장애부터 그러니까 속이 좀 뭔가 거북하고 막 메스껍고 혹은 막 설사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우리 이런 젤 같은 것들은 우리 체액보다 굉장히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젤이 우리 위와 장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은 이런 젤을 흡수 가능한 수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괜히 너무 찐득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흡수 가능한 수준으로 희석하기 위해서 혈류에서 장으로 이 수분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좀 이 수분을 억지로 끌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그 팽만감 혹은 뭐 속이 좀 이상한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을 가진 이유가 수분을 끌어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장으로 가는 혈액이 좀 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화를 늦추는 달리기 어떤 생리적인 그런 스트레스 상황들 아까 제가 얘기드렸죠. 이런 것들이 겹겹이 합쳐지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뭔가 소화나 이런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 젤들이 물과 함께 섭취를 하라라고 얘기를 드리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예. 그리고 이 에너지젤은 우리 치아에도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지구력 운동선수, 그러니까 마라톤을 포함한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선수들을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구강 위생 습관, 양치도 자주 하고 관리를 잘한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치아의 부식 정도라든지 충치의 발생률이 훨씬 높았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 하고 연구를 봤더니 그게 바로 이런 에너지 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에너지 젤에 함유되어 있는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형태, 정말로 많이 압축되어 있는 굉장히 높은 이런 당들, 포도당, 과당, 말토덱스트린 이런 것들 뒤에 보면 다 적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입안에 박테리아에게 먹이를 제공해 줍니다. 장거리 달리면 또 먹고 나서 입을 뭐 헹구지도 않고 그냥 그거 먹고 계속 뛰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박테리아들이 부산물로 또 산을 생성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치아 같은 게 부석되고 뭐 치아가 부식되고 뭐 충치를 유발한다라고도 해요. 뭐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연구에서는 그런 게 나왔다고 합니다. 뭐 제가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긴다고요. 그리고 에너지 자체가 산성인 경우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수치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런 거 잘 몰라가지고 뭐 그냥 넘어가고 어쨌든 치아에 부식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사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혈당이나 인슐린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좀 줍니다. 그래서 이런 고압축되어 있는 당이 들어있는 젤 같은 경우에는 혈당이 어쨌든 급격하게 상승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천천히 올라가요라고 얘기한 제품들도 사실은 빨리 올라가요. 그게 상대적인 것이지 정말로 뭐 두세 시간에 걸쳐서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정말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것들은 좀 인슐린 분비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에너지 소비하고 이런 것들이 좀 타이밍이 좀 맞지 않는 경우가 되게 되면 혈당이 또 급강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아니면 반응성 저혈당 이런 것들을 초래하게 되면서 뭐 경기력도 떨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도 상당히 안 좋게 되겠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게 타이밍을 맞추는 거,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젤을 찾는 것도 힘들지만 그 젤을 타이밍에 맞게 먹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일단 내 몸에 맞는 에너지를 찾는 게요.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인들 하는 거 불가능해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그냥 요거 맛있네? 저게 좀 덜 맛있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복숭아 맛이 좋아. 아니야, 나는 청포도 맛이 좋아. 이 정도지. 거기 들어있는 성분들이 나랑 어떻게 맞고 이런 것도 하나하나 고려할 수 없어요. 일반 과당은 몇 퍼센트 들어갔고 뭐 아니면 말도덱스트린 어느 정도 들어갔고 또 뭐는 이 정도 들어갔고 뭐 메이플 시럽은 이 정도 들어가고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숫자를 본다고 해서 나는 메이플 시럽이 10% 들어간 게 좋아. 뭐 나한테 잘 맞아.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주는 대로 파는 대로 그냥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먹는 타이밍도 사실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먹는 게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몸에 부담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 타이밍이 뭔가 안 맞아서 그런 부담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땀이 막 납니다. 방이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나서 좀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요. 자, 일단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에너지 젤이 암을 유발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 연구에서는요, 연구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연구에서는 에너지 젤에 있는 그런 성분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나와 있지만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의 양을 먹고 했을 때 그게 생기느냐 이런 것들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요. 저도 조금 더 자료를 찾아보긴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연구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의사는 제가 봤을 때 장거리 달리기 한다는 그 연구와 다른 연구를 결합해서 뭔가 얘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당장은 저희가 막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진 않고 적정하게 먹으면 되겠지만 어쨌든 그 연구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에너지 젤의 포인트가 아니라 장거리 달리기 자체가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장거리를 달리거나 아주 장거리 달리거나 예를 들어 울트라 마라톤, 풀코스나 울트라 마라톤, 그러니까 풀코스 이상을 달리게 되면 거의 이런 선종 발생 확률이 진짜 높아진대요. 그건 가나 아니면 울트라 마라톤 달리거나 이런 경우 혹은 매일매일 굉장히 장거리를 달리는 경우에는 실제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 좀 건강검진 받으실 때 대장 내시경을 꼭 빠뜨리지 않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종양 같은 거 보이면 빨리빨리 제거하는 게 좋겠죠. 네, 이런 것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연구를 봤을 때 에너지 젤 같은 경우에 확실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안 먹고 달릴 수는 없겠죠. 장거리 달릴 때 뭐 필요합니다. 저도 먹으니까요. 하지만 습관처럼 먹는다든지 일상생활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이거 습관처럼 먹는다든지 별다른 거리를 달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먹는다든지 밥 대신에 이걸 먹고 달린다든지 제가 얼마 전에 그랬는데 저희 이제 시계 테스트 하느라 진짜 에너지 젤 먹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밥을 먹고는 그 정도 강도를 달리기를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진짜 에너지 젤과 그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스포츠 음료 같은 것들로 먹으면서 하루를 먹으면서 버티고 할 정도였는데 사실은 건강에 정말 안 좋은 짓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뭐든지 그렇죠. 과하면 부족한 것만큼 못합니다. 그래서 장거리 달리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지 실제 장거리 달리기의 이점이 있긴 합니다만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장거리 달리기의 단점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건 멋진 일이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장단이 있다는 거는 내가 무조건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장단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는 가야 될 것 같고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뭐 건강검진할 때 최소한 그런 거 좀 더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거리 달리기 하실 때는 점진적으로 달리기 강도를 높이면서 천천히 좀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1년 만에 막 풀코스 찍고 막 그런 좀 그거 진짜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달리기를 왜 이렇게 빨리 소진하세요? 맛있는 게 있으면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드시면 그 음식의 맛을 더 깊게 맛보고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데 와 맛있는 거 하면서 꾹꾹꾹 우거우거 하면서 한 입에 그냥 그 맛있는 음식을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딴 거 먹을 거 없나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달리기를 길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또 주저주저 얘기가 많아서 오늘 이 정도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결론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하지만 장거리 달리기와 에너지제 섭취에 있어서는 좀 저희가 그래도 조금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